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 그리고 콘테 감독 모두가 벼르고 있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첼시와의 원정 경기로 치를 런던 더비인데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두 번 모두 이겼고 또 준우승을 차지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올랐던 FA컵과 카라바오컵 우승팀인 리버풀을 상대로도 두 번 모두 비기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쳤거든요. 하지만 첼시를 상대로는 4번 모두 패배하면서 열세의 모습을 이어갔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빅클럽의 강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유독 첼시를 상대로만 어려운 경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 콘테 감독이 자신의 친정팀이기도 한 첼시를 꼭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첼시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토트넘은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영국의 현지 언론들은 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를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지금부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끝났죠. 지난 주말에 토트넘 허스퍼가 사우샘프턴의 4대1로 크게 이기면서 최다 득점, 최다 골차 승리를 거두며 현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첼시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현재 승점 3점으로 토트넘과 점수는 같지만 골득 실차 열세로 공동 6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는 이번 2라운드 일정 중에 말미에 열립니다. 8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0시 30분에 시작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2라운드의 첫 번째 일정은 8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에스턴 빌라와 에버튼의 경기로 이어지고요. 밤 11시에는 아스널과 레스터 시티, 맨시티와 본머스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울버햄튼과 풀럼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장 늦게 열리는 경기로는 8월 16일 새벽 4시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 지난 시즌 4강을 차지한 팀들이 올 시즌에도 이 4강권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우승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 2라운드 일정을 통해서 토트넘은 진정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또 리버풀은 만만치 않은 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하고 맨시티는 비교적 손쉬운 승격팀 본머스를 만나지만 본머스 역시 개막전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깜짝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변이 연출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거리가 2라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트넘과 첼시의 맞대결이 이번 2라운드에서는 최고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현재 1위, 첼시가 공동 6위에 오른 상태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프리시즌 일정 중에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AS 로마와의 경기에 유일한 1대0 패배를 당했지만 사우샘프턴과의 경기를 통해서 체력 훈련 중에 있었던 어려움이었을 뿐이다. 날렵하고 가벼운 몸놀림을 통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첼시 역시 프리시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아스널을 상대로 당한 0대4 완패의 타격이 컸죠. 이탈리아 클럽 우디네세를 3대1로 이긴 이후 에버튼과의 개막전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사실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공격이 답답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가 이번 프리시즌 전체 경기 결과를 보면 멕시코 클럽 아메리카를 상대로 베르너와 마운트의 골로 2대1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베르너 선수는 현재 라이프치히로의 이적이 확정되면서 첼시를 떠난 상태고요. 또 미국 클럽 샬럿 FC와의 경기도 1대1로 비긴 이후 승부차기 5대3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는 미국 선수인 퓰리식 선수가 득점을 했고 승부차기에서 갤러거가 또 실축을 하면서 패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스날의 4대0으로 크게 질 때는 아무도 골을 넣지 못했고요. 우디네세를 상대로 3대1로 이길 때는 캉테, 스털링, 마운트가 골을 넣으면서 사실 마운트가 프리시즌 기간 동안 몸도 많이 좋아졌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캉테도 지난 시즌 컨디션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회복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적생의 스털링의 골맛을 보면서 마지막 평가전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짜 9번 공격수를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력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첼시의 여름 이적 시장, 사실은 이탈 자원들의 공백이 아직은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꼽혔고 첼시 수비를 이끌었던 독일 대표 수비수 안토니오 리디거가 자유계약 상태로 풀려서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을 했고요.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역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면서 FC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그 외에 떠난 선수들은 사실 주력 자원들은 아니었는데 티모 베르너 선수가 바로 8월 8일에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에 1,8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라이프치히로 떠났습니다. 투헬 감독과 관계도 좀 좋지 않았고 결국에는 첼시에 와서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줬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밀려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완전 이적자에 포함되지 않은 로멜루 루카쿠 선수가 2년 임대 계약으로 인테르 밀란으로 떠나면서 더더욱이나 공격 라인의 공백이 커진 상태죠. 사실 첼시가 9번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등번호 9번을 달고 뛰었던 선수들이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 시즌에 선수단의 등번호를 배정할 때도 투헬 감독이 아무도 9번을 고르려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일단 라힘 스털링 선수를 영입하긴 했는데 이 선수가 뭐 지난 에버튼과의 개막전에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으나 아무래도 작고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힘을 좀 쓸 수 있는 상대 센터백들을 경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텐센이 이미 주력 자원은 아니기도 했고 리디거가 빠진 자리는 칼리두 쿨리발리가 잘 메워줬고 티아고 실바가 또 건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마르크 쿠쿠렐라가 브라이튼에서 5,6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합류했기 때문에 측면과 수비 라인, 중앙 라인은 고강이 됐거든요. 배후는 안정적이다. 게다가 에스턴 빌라에서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드필더 칸이 축구 에메카까지 확보를 하면서 중원과 후방은 조금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격수는 아직도 영입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첼시와 토트넘 여름 이적 시장의 상황도 그렇고 개막전의 상황도 그렇고 토트넘이 조금 앞서 있는 흐름이지만 두 팀 간의 맞대결 전적을 보자면 첼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리그 맞대결 총 60경기가 있었는데요. 첼시가 33승 20무 겨우 7패밖에 당하지 않으면서 토트넘이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를 상대로 7번밖에 이기지 못하면서 큰 열세에 처해 있고요. 또 첼시가 홈 경기에서만 19번의 승리를 거둘 정도로 이 33승 중에 대다수의 승리를 홈에서 거둘 정도로 우세했다. 스탠퍼드 브리지에서는 토트넘을 확실히 잡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6번의 맞대결 결과 역시 5승 1무인데 이 1무 승부 역시 지난해 여름에 치렀던 프리시즌 경기에서의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공식 경기에서는 현재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5전 전승을 거두고 있다. 게다가 이 5전 전승 과정에 토트넘이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 첼시와 만났을 때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역대 총 15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2번, FA컵 1번, 카라바오컵에서 2번 경기를 했는데 전적상 4승 3무 8패로 패배를 훨씬 많이 당했고요. 득점도 2번밖에 없었고 퇴장을 당했던 기록도 있죠. 마지막 득점이 이제 2018-2019 시즌에 정말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넣었던 골이었고 그 당시 홈에서 3대1로 이겼었는데 그 승리가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거뒀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승리였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침묵함과 동시에 첼시전 승리가 나오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토트넘이 첼시에 패했던 경기 과정 속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팔 부상이라든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왔고 손흥민 선수도 4년째 첼시를 상대로 꿀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5-16 시즌 그러니까 2016년에 손흥민 선수가 첼시 원정에서의 유일한 골맛을 보기도 했었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오래전의 일.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이런 첼시전에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깰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아직 이제 개막전밖에 치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 시즌 첫 골을 첼시전에 터뜨린다면 많은 짐들을 털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후스쿼드닷컴이 예상한 양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양팀 모두 우선은 개막전에서 승리를 했고 그 개막전에 내세웠던 선수들이 정예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첼시는 3-4-2-1 포메이션으로 나서는데 이 2-1 포메이션에 위치한 선수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것 같아요. 하베르츠와 스털링이 가짜 9번 자리를 오가고 메이슨 마운트가 2선의 플레이메이커와 측면 미드필더 공격적으로 또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는 가짜 9번을 또 함께 겸하고요. 좌우 윙백으로는 공격력이 좋은 벤 칠웰과 리스 제임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조율사인 조르지뉴와 박스투박스로 움직일 수 있는 캉테가 배치됩니다. 3백은 왼쪽에 쿨리발리, 중앙에 티아고 실바, 오른쪽에 아스펠리쿠에타, 베테랑 선수들이 포진되고요. 골키퍼는 에두아르 멘디가 차지합니다. 토트넘의 3-4-3 포메이션도 개막전과 똑같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케인, 쿨루세스키의 3톱, 좌우 윙백은 세세뇽과 로얄,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3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골문은 로리스가 지킵니다. 양팀 모두 추가적인 부상자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첼시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티아고 실바도 조금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칼리두 쿨리발리도 근육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투엘 감독이 심각한 부상 아니었고 잠깐의 통증이었다라고 하면서 2라운드 경기 출전에 문제가 있는 선수는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모든 선수들이 출전할 수가 있고요. 토트넘은 여전히 올리버 스킵 선수가 부상 중인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은 다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개막전에 히샬리노 선수가 에버턴 시절에 첼시전에 당했던 징계 때문에 못 뛰었는데 이번 경기 뛸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된 첼시와의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 데뷔전을 치를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후스쿼드닷컴은 히샬리노 선수가 일단 후반전에 출전해서 데뷔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콘테 감독이 사실은 개막전 경기 잘했기 때문에 선발 11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일주일이나 쉬고 경기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 경기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양팀 모두 질 거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 포함해서 4경기 전반전에 골을 넣고 앞서갔고 후반전도 승리하면서 마쳤거든요. 리그 4연승 중이고요. 또 원정 경기도 리그 7차례 경기 중에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최소한 지는 경기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첼시도 하지만 최근 지난 시즌 포함한 리그 5경기에서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성으로 봤을 때 이번 경기 역대 전적, 상대 전적에선 첼시가 앞서지만 토트넘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첼시와 토트넘이 비길 것이다라고 후스쿼드닷컴은 예상을 했습니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첼시가 사실 수비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토트넘의 공격력이 워낙 강하고 또 토트넘이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실점하지 않아 왔지만 또 첼시 역시 토트넘을 흔들 만한 또 무기가 있다라고 봤을 때 양팀 모두 대량 득점은 못해도 한 골씩은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원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력과 관계없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조르지니의 페널티킥으로 지난 주말에 이겼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 토트넘과 네 차례 대결을 모두 이겼고 2020년 9월 이후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실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이전의 토트넘과 지금의 토트넘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또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을 4대1로 이기면서 팀의 사기 자체가 굉장히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경기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있어서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평가가 되는데 승점 1점씩을 나눠 갖는 공평한 그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자면 첼시가 지금까지 전적에서 토트넘의 절대 우세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평균 배당률이 2.27배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첼시가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꽤 크다. 무승부에 베팅을 한 쪽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무승부의 평균 배당률이 3.42배인데 토트넘 승리 배당률이 3.17배니까 토트넘이 이제 첼시 원정을 치르는 팀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배당률,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배당률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3.10배로 배당률을 책정한 것도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첼시를 이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만약에 토트넘이 이긴다면 콘테 감독 부임 후 당했던 첼시전 3연패를 끊어내고 또 첼시전 무득점도 끊어내고 손흥민 선수가 골맛까지 본다면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이 첼시를 이기려면 손흥민의 골이 터져야 된다는 또 하나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경기 과연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첼시전 악몽을 끝낼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